네, 오늘까지 이제 2분기 반기 보고서가 제출이 되지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투자의 포인트 잠깐 짧게 정리하고 우리 권순우 기자가 준비한 얘기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뭐 실적 많이 발표가 됐죠. 좋은 업종을 보면 IT, 자동차, 그다음에 또 이 기고만장 관심주인 골판지, 그다음에 시멘트. 시멘트도 이게 지금 시멘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안 좋은 업종을 보니까 철강, 화학, 조선, 건설, 증권, 제약. 조선은 오늘 현대중공업 많이 빠지고 있던데, 문제는 이제 2분기까지는 이미 이제 다 공개가 된 거고, 앞으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미 제가 오늘 그 실적을 공시한 게임 회사, 게임비라고 골판지 업종하고 한 표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어떤 기고만장 기자실 2분기 실적 발표의 전초전입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먼저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우리 권순우 기자가, 심재현 기자가 한번 좀 저 표를 한번 보시죠. 저기 게임빌이라는 회사의 2분기 실적이고, 네. 제가 골판기 회사들은 아직 이제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정을 한 건데, 대략 저렇습니다. 골판지 회사들의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끝내주게 좋아졌어요. 끝내주게. 가장 큰 이유는 원료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지, 폐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골목골목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상당히 좀 뭐랄까요. 더 어려워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폐지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경쟁이 과열된다고. 네, 이제 대신 이 골판지 회사들이 많이 버는데, 맘 같아서는 좀 골판지 회사들이 이런 독거노인 펀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 자사주 사가지고 거기다가 배당도 많이 하거든요. 배당도 구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회적인 공헌 같은 것도 하면 어떨까? 워낙 이익이 좋거든요, 지금. 2분기도 좋고,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권순우 기자, 아까 그 표를 보니까. 이거는 게임빌.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출액 보면은 600억에 한 4분의 1, 4배나 되고. 이제 게임빌이 이제 이익률은 아무래도 게임 회사니까 그렇죠. 조금 높은데, 자본 초계랑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6에 48, 6배거든요. 예. 네. 6배입니다. 근데 이익은 훨씬 많아요. 이쪽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난감하다는 거죠. 네. 심재현 기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도 예전에 한번 좀 종이업계, 제지업계라고 하죠. 그쪽으로 취재를 좀 해봤는데, 지금 유반장님은 골판지 업계라고 이렇게 따로 하셨는데, 종이업계, 제지업계 내에도 골판지 회사가 있고, 또 일반 종이, 고급 종이, 인쇄용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골판지라 그러니까 그냥 제지업계,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시고 하다가는, 제조업계는 요즘에 좀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구분해서 투자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빌이 대단하군요, 이게. 네. 영업이익이 50% 증가했는데 60억, 64억. 50% 증가한 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답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요, 워렌 버핏이 선배 벤자민 그라임의 가치 투자 방식을 따라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던 게, 벤자민 그라임이 이런 회사들을 이미 다 사가지고 주가를 올려가지고 자기는 성장성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절대 가치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 버핏이 봤을 땐 너무나 그냥 거의 주워먹는 시장이 될 수도 있는. 요새 저 옆 건물에 있는 이채원 씨가 요새 골판지 좀 엄청 사고 있습니다, 요새. 그렇군요. 신대항제지 얼마 전에 10% 샀다고. 예. 공시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요새 입에 골판지를 달고 삽니다. 대단한가 봐요, 이익 모멘텀이라는 게. 네. 자산가치 대비 엄청 싸잖아요. PBR이 3분의 1 되는데. 그러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게 이제 기고만장 기자실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전초전이고, 자, 우리 권순우 기자가 준비한 얘기에 앞서서, 권 기자. 예. 게시판에 보면, 작성자, 아라한 장풍 제작전에서 따오신 분인가요? 아라한. 이분이 올려주셨는데, 지난주에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 권 기자의 코멘트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뭔 얘기 하셨길래 또 이렇게 이 게시판에서 어마어마한 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인천공항 매각해가지고 맥쿼리가 여기 고속도로도 사고 무슨 터널도 사고 그래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 여론들이 있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상장돼 있으니까 그렇게 정말 그 회사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 싶으면은 좀 더 신경 써서 주식을 사셔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주식을 사는 건 사적 이익에 대한 부분이고 인천공항 매각은 어떤 국가적인 어떤 재산 부분인데 그걸 너무 쉽게 막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뭐 그거를 꼭 사적 이익을 취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인천공항 매각을 무조건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인천공항 매각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근데 하지만 반대로 인천공항을 앞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그때 강조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매각을 하냐 마냐가 아니고 그럼 앞으로 인천공항을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킬 것이냐를 같이 고민하는 오늘 또 이번 대선 시즌도 됐고 하니까 좀 중장기적인 고민도 해가면서 사회 현상을 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맥쿼리 인프라가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6%? 거기가 뭐 한 6% 7% 그쯤 하죠. 야, 대단하군요. 그래갖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배당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배당 시즌 되면 올해 또 빠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떤 얘기를 또 이렇게 술술 풀어주실 건가요? 예, 지난번에 하려다 못했던 게 뭐 요새 공공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려다 못했던 거. 네, 지난번에 이렇게 정책금융공사에서 지금 팔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이른바 카이라고 하죠. 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책금융공사가 오늘 16일까지 카이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카이를 살 만한 그 기업들이 한번 그러니까 내가 살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제출을 하는 그 시점인데요.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회사들이 뭐 삼성, 현대차, 뭐 두산 이런 큰 기업들이 물망에 올랐으나 그 기업들은 모두 그런 인수 의향을 지금 요새 밝히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좀 비행기 하면 또 떠오르는 대한항공, 한진그룹이 좀 인수를 뭐 할 생각이 있다 정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공공딜의 경우에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16일 날 한 군데 이상, 두 군데 이상 이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한진그룹이 이렇게 제출을 하더라도 다른 데서 아무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공공딜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그 국가 그 재산 무슨 관리법상 유효 경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쟁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 경쟁이 성립이 안 되면은 이제 유찰이 되고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면 세 번째는 그냥 한 기업과 수의 계약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 내에는 좀 힘들게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카이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 변동 폭이 그 M&A 이슈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러니까 M&A 기대감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갖고 만약에 올해 16일 날 유찰이 될 경우에 좀 주가 사정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네. 어쨌든 심재영 기자 뭐 이렇게 이 카이 매각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긴 있죠. 네네. 가격 때문에도 뭐 그렇다는 얘기가 좀 있고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좀 순탄치는 않다. 뭐 국회에서도 시끌시끌하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좀 있는데 제일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그제 인천공항 매각하다가 좀 반론을 들었던 것처럼 카이 매각의 지금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바로 민영화입니다. 민영화. 네. 한국에서 유일하게 항공우주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굳이 민간에 넘겨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예전에는 민영화라 그러면 그게 절대 선처럼 민영화 해야 된다 하다가 요새는 또 민영화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국가 전략 산업인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기 권순우 기자의 입장은 어때요? 좀 이게 매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인천공항이랑 한국항공우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분들 보면은 일단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직원들이 싫어해요. 예전에 공무원이다가 이제 사기업 된다니까. 그리고 반대를 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예전에는 어떤 지자체를 통한 정치적 압박이 가능하지만 사기업 되면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래갖고 또 그쪽에서도 지역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민영화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게 좀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들이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사회 인프라적인 측면이 있지만 카이 같은 경우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 부분들이 어떤 그 방산 쪽에서 좀 나라에서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좀 지금은 그냥 연습비 정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행기 만들고 하려면 여기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를 정부가 갖고 있었을 때 이거를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느냐? 그런 건 못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좀 민간으로 넘겨서 이 부분은 좀 하지만 그 현금이라든지 재무 구조가 탄탄한 대기업에 넘겨서 심재영 기자, 대한항공한테 넘긴다 해도 대한항공이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한 투자 이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해외 사례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해외 같은 경우는. 나사 있잖아요, 나사. 이 미국은 이 우주 개발이라든가 이 항공기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꽉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첨단 기술은 정부에서 이제 돈 투자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일부 이제 조금 이제
민간 기업한테 흘려줄 것들은 사실 넘겨주면서 이제 보잉이라든가 네. 이런 데 이제 일반 여객기는 이제 제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작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우리도 좀 그런 모델을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정책금융공사에서도 네. 한국항공우주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이대 주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유지를 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을 민영화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그거예요. 나라에서 돈이 그만큼 많으냐. 이걸 전략 사업으로 해서 전적으로 밀어줄 수 있느냐를 봤을 때 10년 동안 한국항공우주를 나라에서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지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좀 기대를 했던 게 현대차가 좀 여기에 인수의향을 보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현대차가. 했었는데 제 아는 후배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지금 항공우주 산업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 같은 과 친구 중에 한국 사람이 2명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는 어디에서 취업을 하느냐 딱 2군데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오. 그게 한국항공우주. 여기는 항공우주 전공이니까. 두 번째는 현대차라 그래요. 어. 그러니까 나름 그 자동차 산업과 비행기 산업이 시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좀 현대차 쪽에서 조금 의향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좀 의향을 보이지 않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항공우주 주가가 너무 높다. 높다. 네. 네. 지금 PER이 좀 꽤 높죠, 지금 이게. PE 한 30배 정도 됩니다. 30배 그리고 좀 정도. 예전에 그 이상배 기자가 많이 네. 얘기했던 거 에비타 기준으로도 한 20배 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싸다는 거죠. 한진그룹에서도 계속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그룹 그러니까 주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참여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근데 30배라는 점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카이가 좀 라이센스 사업에 가깝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에 방산이라는 기본적인 그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고 향후 어떤 다른 기업들이 접근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전문가들은 모두 카이에 모여 있고요. 그 신규 개발자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가격 메리트를 좀 플러스 알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약간 비싸다라는 네.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고 어떻게 뭐 신재현 기자나 뭐 권 기자 어떻게 좀 이게 이 카이는 좀 어떻게 좀 매력적이라고 좀 봐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일단 M&A 이슈는 그렇게 뜨겁게 달아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그 M&A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또 네. 교과서적인 답변을 또 지금 해주시네요. 상태에서는 그닥 그렇게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M&A가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근데 카이 같은 경우에 워낙 실적이 괜찮아요. 네, 법안으로 실적은 기본적인 괜찮죠. 실적 괜찮고 그렇죠. 회사의 어떤 독점력도 있고 회사 자체는 괜찮은데 워낙 매각 이슈가 크다 보니까 회사의 실적보다는 네. M&A 이슈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만약에 이번에 무산되면 무산되는 대로 오히려 회사 가치로 적정하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신 기자 어떻게 권순우 기자가 진행을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잘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이 그렇게 딱 머뭇거림 없이 바로 답이 나오죠? 거의 뭐 유반장님 스타일이랑 비슷한데요, 느낌이. 아, 그래요? 네. 욕인가요? 뭐 어떤 거죠 이게? 게시판에 어떻게 올라올지 좀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당주가 오를 만한 상대적으로 초과 수익을 낼 만한 그런 8월이다. 우리 신재현 기자 얘기했고 권순우 기자 카이 매각이 잘 됐으면 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두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